안녕하세요.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앵커 신현주입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요즘이 24절기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데요. 2013년 겨울에는 농부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뭄해갈의 눈이 내렸으면 합니다. 매년 12월에는 소외된 곳에 전해지는 온정의 손길이 아름다운 미담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들이 민들레 홀씨되어 대한민국 곳곳에 널리 퍼지는 날까지 이 아띠참 뉴스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 좋은 생각, 참 좋은 뉴스,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교육의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단체 티치포 코리아를 아띠참 기자단이 만나봤습니다. 류희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류희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찾아간 교육봉사단체 티치포 코리아는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방과 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교육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기부자들의 열정적인 참여 정신과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입니다. 티치포 코리아는 다른 교육봉사 단체와는 다르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FK 얼룸나이를 구성, 봉사기간이 끝난 대학생들과 지속적인 연락망을 유지하여 새로 참여하게 된 선생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1:1 멘토 멘티제를 실시하여 한 달에 한 번 멘토링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나 학업에 대한 꿈을 듣거나 식사를 하면서 학생의 고민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티치포 코리아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재능지식 봉사를 하고 있는 박민주 선생님은 멘티 학생들에게 공부 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우리에겐 이 멘토 선생님들이 삶의 지혜를 주고 자신들이 졸업한 후에도 연락하며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티치포 코리아는 이런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선생님, 친구, 때로는 언니, 오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류희선이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 라이트러닝을 곽수연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곽수연입니다. 서울 라이트러닝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강연을 통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초창기의 설립 취지는 호주와 미국 뉴욕의 지식나눔 단체를 통해 영감을 얻어 2012년 7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라이트러닝은 누구나 가르침과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하는 데 있어 거쳐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사 섭외와 미팅, 프로그램 기획 및 조율, 리허설의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나눔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취지로 모인 서울 라이트러닝이었지만 처음에는 강사 및 스텝 섭외와 홍보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눈다는 큰 목표 아래 점차 발전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서울 라이트러닝은 나눔의 주제 역시 다양합니다. 가령 티백 만들기, 커피 강좌 등과 같은 이색 나눔은 누구에게나 재능이 한 가지씩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서울 라이트러닝은 많은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탄산음료와 같은 나눔 봉사자가 되어 전국적으로 지부를 확장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곽수연이었습니다. 최근 이효리, 송혜교, 개그맨 김영희 등 유명 연예인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유기견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유기견의 실태와 사고 전환을 위해 퇴계로 구호동물 입양센터를 김경연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김경연입니다.
사전적으로 유기동물은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버려진 애완동물을 뜻합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은 8만 9천여 마리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버림받은 동물들을 돌보고 동물들의 더 나은 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운영 중인 퇴계로 구호동물 입양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나 치료는 후원금이나 센터마다 연계된 동물병원의 도움을 받고 있고 개인적인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구호동물 입양센터는 동물들의 입양을 지향하는데요. 보호소에서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입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동물들은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끝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동물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선택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김경현이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상호 연대하면서 구축해가는 끊임없는 활동입니다. 지역 구민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호흡하며 건설적인 복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남구청을 양영윤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양형윤입니다. 요즘 대학생분들 취업난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아띠참 기자단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점프사업 담당자인 박인화 사회복지사와 대학생 외교사절단 사업 담당자인 김근영 사회복지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 도, 군, 구를 단위로 하여 전국적으로 약 215개, 서울에는 구센터 단위로 25개, 시센터 단위로 26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학생을 기반으로 한 많은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사는 현재 강남구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봉사사업으로 강남구에 있는 아동,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대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인화 씨는 강남구청 봉사활동을 이끌며 많은 대학생들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며 가장 뿌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주제 아래 3분기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고 버려지는 안전조끼를 모아 농촌지역 어른들에게 형광띠, 조끼를 만들어 밤길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4분기에는 겨울 단체 봉사활동 하면 생각나는 김장사업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기업과 관공서가 연합하여 최대 김장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이러한 김장김치는 강남구의 복권오인, 저소득층 자녀, 가족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양영윤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인 아띠참 멘토링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특성화고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멘토링입니다. 이 멘토링은 학업, 진로, 고민, 예체능 등 다양한 방면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아띠참 멘토링 지도하시는 행복코치 이문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해서 대학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띠참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뭐 화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특성화고를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특성화고는 전부 장학금으로 제도가 되어서 그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좀 더 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것이 악습이 되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대물림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을 볼 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제가 5년 동안 고민하고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에는 즐기면서 할 수 있지만은 막상 지식 체계는 스킬 형성은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만이 형성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수업만 그냥 재미있게 하다가 그 다음 보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방과 후에도 이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는 것이 멘토링이라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좀 더 의존하고 또 학생들이 대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형, 누나 같이 쉽게 문제도 물어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티참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마침 아티참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행운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학생들의 도움은 영원히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이 학생들이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학생들한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 관계를 유지하고자 제가 설립을 했고요. 특히 멘토께서는 멘티가 질문하기나 물어볼 때만 학생들한테 대답을 해주고 하게 하고 그러나 가르치고 이런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스스로 찾게 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멘토가 다시 학생들이 도움을 주면 멘토가 다시 멘토가 되어서 대물림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멘토께서는 봉사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으로 학생들을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 처음이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멘토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착한 멘토링, 아티참 멘토링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마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 자랄 때 핵심 있는 학생이 아니고 변두리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기가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형과 누나 같은 사실은 자기보다 한두 살 위인 사람하고는 쉽게 말을 트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학생들이 다른 또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또 다시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자기가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을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행복 코치라는 이 칭호가 특이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EBS 최고의 교사에 뽑히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아티참 멘토링의 지도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멘토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행복 코치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복문이라고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통하는 문 또는 마중물, 누군가가 마중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물림이라고 생각하시면 교육은 배움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서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멘토는 꼭 교육을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가 참여할 때 자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부유한 집에서요 또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왔으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바라보는 그 생각 또는 마음 그리고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꼭 심어줘야 됩니다. 그 학생은 만약에 나쁜 학생이고 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계속 왕따를 당하다가 6학년 올라오자마자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집에 던지고 하니까 왕따를 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그 학생들은 또 중학교 가면 욕을 할 것이고 그것이 각인되어서 나의 보호 본능에 의해서 욕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은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칭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학생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각을 분명히 멘토한테 인정을 받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멘티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멘토와 멘티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담임 제도를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지프라이 같은 인연이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게 된 동기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모나 누구나 도와줬지만 실제로 부모 없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한 애가 그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야단치고 혼낸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노력했는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정정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자존심도 지키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해서 멘토링을 하게 되었고 또 계속 멘토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문행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쉽게 가까워지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이 모든 국민이 노래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고 흥얼거리며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봉사를 사랑하는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재능기부단체 도너츠의 공연 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박세인입니다. 기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래로 기부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김재웅 씨는 진정한 기부와 나눔을 지향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도너츠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도네이션 메가헤르츠, 나눔 주파수의 줄임말인 도너츠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노래와 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부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재능나눔 공연단체입니다. 팀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어울리는 대중적인 노래를 골라 1시간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연 수익금과 팀원들의 회비로 결손 가정 2곳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거리 공연이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곤 하지만 사람들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닌 공연 자체의 이유, 의도를 잘 알아주시는 경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도너츠는 현재 굿피플이라는 봉사단체와 결연을 맺고 자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거리 공연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여의도 재능기부 축제 등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악을 통해 기부란 어렵지 않고 재밌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몸소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김 씨와 재능나눔 공연단체 도너츠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 스스로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티참 재능기부 뉴스 아나운서 박세인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새벽 김병구 선생님을 모시고 기와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와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기는 자기력에서 나온 한자어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북극과 남극을 양극과 음극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극은 아버지 또는 하늘 이런 것을 양극이라고 부르고, 음극은 어머니 또는 땅, 또 다시 표현하면 양극은 발산하는 힘, 음극은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사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어딘가 뭉치는 거거든요. 뭉치는 것은 퍼트려줘야지만이 고쳐집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꾸 모아서 힘을 모으고 기를 모아야지 또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자석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자석도 음극과 양극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자석에 양극을 갖다 대서 퍼뜨려 줘야 되는데, 이 자석요법을 쓸 때는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음극인지 양극인지 사실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석의 음극은 모아줘서, 그러니까 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아서 기를 늘 모으는 역할을 하고, 양은 퍼트려서 고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석의 양극을 많이 갖고 몸에 걸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한데 자꾸 퍼트려주니까 내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반대로 내 몸이 아파서 어딘가 뭉쳐있는데 음이 둘러싸이는 자석을 걸치고 있는다면은 뭉친 곳에 더 뭉치기 때문에 몸이 더 아프고 힘들겠죠. 일단은 먼저 대기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미는 힘, 당기는 힘, 그걸 다 통틀어서 음극, 양극 이렇게 나누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음량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번개라고 합니다. 1년에 한 1만 번 이상은 충돌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체에도 뼈, 근육, 어떤 장부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어서 인체를 전체 소우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이와 기를 나누어서 하는 그 이 학문을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율곡 이희 선생님이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살기 훨씬 이전,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걸 정리했을 정도면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겠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활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자, 마이너스, 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자라고 부르는데, 음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전자가 돌아다니면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과 다른 사람과 다 나눠갔습니다. 이제 쇠붙이나 뭐 시멘트 벽 이런 것이 전자를 뺏어가는데, 우리가 가까운 산에 가면 나무는 전자를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그 산 아래서만 놀아도 내가 충분한 전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석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보시고, 아,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양극을 넣어서 퍼트려주고, 내가 좀 기가 허하다. 그럼 음극을 많이 해서 끌어당기고, 더 허하다. 그럼 이제 산에 가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못 올라가니까 그 아래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며 머무는 곳, 전국 대학생 재능기부 운동본부 아띠참에서 특성화고 멘토링 멘토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띠참 멘토링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진로, 예체능 고민 등 다양한 분야를 멘티들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 함께 호흡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방식은 EBS 최고의 교사 행복코치 이문행 선생님의 지도하에 멘토 입문 교육을 받은 후 단체 멘토링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매칭이 됩니다. 결연 이후 개별적으로 개별 멘토링이 자율에 의해 진행되며, 단체 멘토링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아띠참 멘토링은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학생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활동에 함께 참여할 역량 있는 대학생 멘토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아띠참 카페에서 감성 명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2013년이 어떤 해로 간직되길 원하십니까? 2013 개사년이 추억 속으로 간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고, 발전을 하려면 자신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2014 갑오년에는 말처럼 힘찬 행진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 참 좋은 뉴스.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는 내년에 더욱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